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자동차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하림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멋진 푸른 색깔 와이셔츠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쿨톤이신가? 그냥 입었어요.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자동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그래도 기대주인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한 이 네. 얘기거든요. 합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800V 그 전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슈퍼차저는 보통 400V를 쓰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거기다가 충전을 하게 맡기게 될 때는 이제 데이터가 그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객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고 자체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호 협의하에서 좀 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축을 하려면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10,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현대차가 만약에 그걸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뺏기지 않고 충전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사실 같이 가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예, 그래서 그 좀 민감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좀 풀리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합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 전략이 되는 걸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지금 테슬라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보면은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 그 구독료 비슷하게 해가지고 미리 받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자율주행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이런 충전 관련된 거 지금 전국에 전역에다 깔아놓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포드 뭐 이런 애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시장을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충전 시장까지.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정체가 뭐냐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그만큼 캐시를 갖다가 창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겠죠. 그러면은 뭐 서로 윈윈이 당연히 되는 거고. 네. 네, 뭐 테슬라가 좀 무섭긴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도 안 좋을 거는 없는 그런 뭐, 선택인 네. 것 같고요. 이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9월에도 판매량이 좀 잘 나오니까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들 네네. 하고 있던데 이 실적은 혹시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많이 팔렸으니까 네.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앉아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외국에다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익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판매량이 104만 5천 대 정도 국내 글로벌 다 해서 그다음에 기아가 한 80만 대 전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대수가 팔렸어도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1,300원 초반, 1,200원대 후반 이렇게 보다가 지금 다시 1,300원대 중반이 와버렸었으니까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리콜 걸린 거 에어백 리콜도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엔진 부분 또 이제 발화 가능성 때문에 이제 리콜이 또 한 300만 대 내외 걸릴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또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될지 다음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잠재적으로 있는 거고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현대차는 해마다 그런 게 걸려왔었어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꼭 이제 작년에도 아마 비용 처리가 한번 있었던 걸로 조 단위로 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놓고 봐도 뭐 실적 자체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건 맞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슈퍼차저 이슈나 아니면은 9월에 이제 미국에서 역대급 판매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의 호재성 재료일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현대차는 조금 오르고 기아가 그래도 2% 정도 올라줬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주가의 이런 시원한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당장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수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는데 주식의 관점에서 놓고 얘기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순간 환에서 손실을 봐요. 그렇죠.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현대기아가 좋다 하더라도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 혼자서 아웃퍼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기아가 올해 일회성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실적을 전망해서 밸류를 계산해 보면 PER 기준으로 한 3배 중반 후반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의 그 완성차 메이커들, GM이나 이런 쪽들도 보면 PER로 봤을 때 다 6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PER로 보면 저포주에 들어가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의 절대 강자 내지는 이제 차별적으로 튀어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밸류를 못 받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확연히 앞서 나가는 어떤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라. 뭐 압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자동차도 그 물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자기네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더 팔고. 심지어 지금 통닭도 올렸다 내렸다 안 하는데 자동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파니까 이제 그게 좋게 말하면은 그만큼 유연성 있고 그다음에 차별성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타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휘말리면은 좀 불리해지는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뭐 현대기아 자체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정말 그 경제적인 큰 충격만 없다면은 손실 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뭐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다행인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주식과 기업의 가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해주시긴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은 이탈할 수 있어도 수출 입장에서는 좀 좋은 면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업종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실적은 꾸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갑자기 급격히 악화된다 이런 거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네. 경기 후퇴 수준을 넘어서 어떤 침체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거라면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파장이 전 세계를 휩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PER 3배 수준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네. 연초에 제시했고요. 작년에 7,000원인가 이제 아마 배당을 했는데 올해 그 이상을 준다고 하고 실적도 지금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오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그것도 있지만 또 자사주 소각을 2025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밸류 업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환율이 원화가 계속 떨어질 때는 이익이 늘어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못 사요. 그게 스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되고 다시 돌아서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혹시라도 좀 밀리거나 하면은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은 조금씩 모아갈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또 자동차 노조 파업 이슈도 있잖아요. 미국에 어떻게 반사수해 보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어때요? 당연히 볼 수 있죠.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빅3 미국에 네.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 3사가 지금 파업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국내는 아마 현대차는 풀린 것 같고 기아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또 협상이 결렬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네. 극단적인 상황 뭐 거기는 뭐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지지연설하고 막 그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파국으로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미국의 어떤 파업 이런 거는 반사주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파업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갖고 있던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팔리기는 할 테니까. 네. 그죠? 그러면 팔리기는 하는데 재고가 줄어. 그리고 현대차는 어쨌든 계속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공급이 원활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잖아요.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거의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도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이제 SDV로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SDV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좀 성장성이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현대차가 거기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현대차는 이미 준비는 해오고 있고요. 42-라고 하는 이제 국내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계속 인수,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오늘 기사 났을 거예요. 모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 회사, 현대차가 이제 투자한 회사거든요. 네. 그게 향후 3개월 이내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운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구독형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는 EV9부터는 아마 구독형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7인가요? 거기서 그거 역시 구독형으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차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OTA라고 그래 가지고 온더 에어 뭐였지? 하여튼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는 거죠. 이제 선 연결 없이.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OTA 서비스도 이제 시연을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의 습관, 동향, 상황 파악까지 다 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3단계까지 진행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뭐 나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다? 테슬라는 워낙에 절대 강자고 이제 현대차는 글쎄요, 테슬라에 뒤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완성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뒤지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OTA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옆에 통시지에 이 무선 소프트 업데이트라고 잘 나와 있어서 네네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보시면서 이해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판매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보조금이 또 살짝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보조금을 좀 덜 주면 덜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보조금 감소 추세 흐름 속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판매량이나 이런 데 차이가 없을지 궁금해요. 단적으로 영국이 지금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거든요. 네. 그러고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2030년부터 전면 전기차였었던 걸 갖다가 35년으로 네. 연장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네. 전체 판매 대수의 22%는 반드시 전기차로 채워야 돼요. 강제 조항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못 채우면 그 회사에서 차를 판 회사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로서의 어떤 전환, 이거는 사실 뭐 기업의 이익의 측면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공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탄소 배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갈 길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하면서. 네. 근데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전기차 자체도 가격이 저렴해지겠네요.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원가 역시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언제까지 이제 그 보조금에 마냥 의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정부들이 부채를 많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는 건 일반적일 수 있긴 하지만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수혜가 좀 돌아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네,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되면서 전기차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그림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노조 파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막 엄청 많이 해고를 시켰는데도 파업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도 뭐 반사 수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쪽에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쪽하고 거래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자체를 갖다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고 했었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부품 업체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들하고 거래하는 쪽보다는 현대차 비중이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리면 그만큼 그쵸. 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부품사들 중에서도 현대, 기아 포션이 좀 많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전기차 얘기 저희가 시장이 앞으로 방향성 같은 경우는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25년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2025년.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뭔가 신차가 그때 많이 나온다던가 뭐 공장 건설이 그때 많이 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나요? 2025년에 많이 이야기하는? 25년도를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네. 북미, 특히 미국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25년입니다. 아. 25년 되면 지금 23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캐파가 2배가 늘어나요. 더블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배터리 회사들은 그럼 할 일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마구 찍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을 만들 때 분명히 사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것들은 다 자동차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양극재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25년도에 캐파가 2배로 늘어요. 와. 그 얘기는 결국은 25년도에 신차 출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24년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기차와 함께 양극재 업체들도 25년이 좀 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겠네요.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기본이고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함께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25년의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일단 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불안정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풀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도 나와야 될 거고 다음 네. 주에 이제 CPI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될 건데 10월은 좀 치고받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장이기보다는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밀릴 때마다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사보시는 전략. 특히 대형주 쪽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 기아가 이제 우리나라 간판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특히 하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 우선주. 우선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주가 작년에 7,050원 배당을 했었고요. 아마 올해는 8,000원 넘을 건데요. 중간 배당을 분기 배당을 지금 1,5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3분기까지 하면은 얼추 한 4,500원 정도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한 3,500원, 3,550원 정도는 아마 기말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주가가 10만 4천 원이니까 뭐 얼추 보셔도 괜찮고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몇 년을 지켜봤었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6천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당을 늘려오고 있거든요. 6천 원만 돼도 수익률이 6%대 네. 가까이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싸잖아요. 세 배라 PER이 세 배. 3.6배, 7배 뭐 이러잖아요. 네. 5배까지만 기다려 보자는 거죠. 네. 그러시면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배당 수익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그 수익까지 보신다고 그러면 PER 5배면은 별로 안 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30%, 40%될 거예요. 네.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짧게 부품주 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품주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업 관련해가지고 디트로이트 3사 쪽으로 나가는 쪽이 좀 불리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객사를 많이 확보한 회사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 디트로이트 3사 비중까지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좀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자동차 관련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배당 매력이 있는 현대차 우선주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와 이사님은 먼저 퇴근해보고 우리 마지막 역은 하림 아나운서에게 맡겨볼게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